네, 안녕하세요. VS본부 권종환 책임입니다. 조금 전까지 약간 무거운 주제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대부분을 이제 앞에 세션 발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신 키워드가 S본부일 겁니다. VS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S본을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제 고객사 제출하려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VS본부 협력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VS본부의 향후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을 하시려면 반드시 S본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의 어떤 강제화라든가 그리고 요구하는 요구사항의 강도 이렇게 보면 자동차 쪽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VS본부에서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안 인증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의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사진에 있는 자동차 내부에 있는 장치들인데요. 여기 저렇게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창문을 올리고 내려 보신 분들이 여기에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동차들이 이러한 기기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백미러 각도 조절하는 휠이죠. 과거의 자동차는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사람이 모든 힘을 가지고 동작을 했는데 저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전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이제 근육의 힘으로 동작하던 거를 모터의 힘으로 동작하도록 이제 시스템이 1차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을 돌려서 창문을 올리고 내리던 시스템은 요즘은 다 이렇게 전동화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거는 이제 이 제어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하던 영역을 전기 모터의 힘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제 ECU가 있는데 이 ECU라는 컨셉이 자동차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사람이 진행하던 그 인지, 판단, 제어 이 과정을 이제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EE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일렉트리컬하고 일렉트로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이거를 자동차가 전장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이렇게 사람이 하던 그 자동차 주행에 필요한 역할들을 기계가 이제 센서 그리고 MCU나 ECU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전장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가 이제 변화해 가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레귤레이션도 제정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자동차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장화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내부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지금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ECU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전장화된 부품들이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뭐 각각의 피처별로 ECU가 하나씩 이렇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부에 이제 다수의 ECU, 뭐 많게는 50개에서 100개까지의 ECU가 탑재가 되고 그 ECU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분산형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각각의 제어기들이 기기에 기능이 필요한 곳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산형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근데 저렇게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그 정비 공장에 가셔서 자동차 수리할 때 보시면 진짜로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저렇게 이제 분산형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고 ECU들을 막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배선의 길이가 이제 뭐 5km 이상, 수킬로미터 단위로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배선이 늘어나면 이제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만큼 조립하는 것도 복잡하게 되고 그리고 무게가 늘어나면 이제 연비도 떨어지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량 네트워크가 복잡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된 이후에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도메인 아키텍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이제 기능 단위 도메인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뭐 AVM 클러스터 단위, 그리고 뭐 ADAS 단위, 그 다음에 뭐 바디 셰시 제어 단위로 도메인을 나눠 가지고 몇 개의 기능군을 묶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분 통합된 도메인을 만들고 그 도메인에 여러 개 기능을 이제 합쳐서 집어넣음으로써 조금은 아까 분산형 아키텍처보다는 단순화된 아키텍처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뭐 전장화, 전동화를 넘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차량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결합된 기능들까지 들어오면서 그 일단은 기존의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커버할 수 없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의 도메인 아키텍처를 더 단순화해 가지고 기능 단위가 아니라 이제 차량의 각 이제 존별로 그 메인 컨트롤러를 두고 그리고 중앙에는 그 뭐 AI 관련 프로세싱이나 이제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뭐 HPC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도입하는 등 이러한 아키텍처까지 지금 등장해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분산형 아키텍처에서 도메인으로 갔다가 뭐 조널 아키텍처 HPC를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저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SDV라는 이제 자동차 기술 발전 트렌드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덩치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기존에는 하드웨어로 구현됐던 기능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면서 이 SDV 트렌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저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뭐 강력한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게 돼서 그 저런 아키텍처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부 기능이나 뭐 매니지먼트나 자동차의 제어 기능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로그를 수집해서 차량을 관제하는 영역까지 넘어가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서
거기서 프로세싱을 하고 다시 제어 명령을 차량에 내려주는 형태까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서버나 서비스 플랫폼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실제 주행할 때도 이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기술 발전 흐름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공격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한다고 하는 거는 단순화해서 보면 여기 있는 요 코드가 다죠. 무한 루프인데 결국은 인지 판단 제어의 무한 반복이죠. 이게 이제 드라이빙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인간이 이제 운전을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점점 이 드라이빙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죠. 뭐 자율주행 차량들이 뭐 지금 시범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중에는 실제로 레벨 2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차량들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의 뭐 공격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공격 사례가 역사가 굉장히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전장화되기 전에는 사실 공격할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이버 보안 관점의 어택이 아니라 그냥 기구를 부시거나 문을 이렇게 따는 그 물리적인 기구적인 공격이었죠.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공격 사례나 뭐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 자동차에 적용된 여러 가지 자율주행 센서류에 대한 공격까지 많은 연구와 그리고 실제 공격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볼 텐데요. 크게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물리적 접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자동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전이죠. 뭐 어택 서페이스라고 해봐야 실제로 자동차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디버그 포트 같은데 물려야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였고, 이때는 좀 이제 실험적인 단계. 자동차도 그냥 기기들이 연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한 지점을 이제 어택 서페이스로 뚫고 들어가서 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격 표면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제로 자동차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도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의 뭐 차량의 문을 리모트로 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격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격할 거리가 더 많아졌죠. 차량에 이제 센서들이 많이 탑재되니까 자율주행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장씩 넘어가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뭐 요약을 해보면, 결국 자동차 해킹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얘를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얘가 최초로 이제 리모트로 실제로 차량에 침입해서 공격을 한 사례고요. 얘가 사실 가지는 특이점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미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공격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보셨듯이 물리적 공격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물리적 포트에 대한 보안 방어 기술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뭐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격 접근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의 외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 이거에 대한 보안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뭐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차량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기존의 다른 디바이스나 환경에 있던 보안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류에 대한 공격은 약간 이제 새로운 영역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앞에서 보셨던 공격 사례나 그리고 방어 기술보다는 약간 초기 단계라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많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트렌드로 중에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아키텍처가 이제 퓨전 아키텍처인데,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노드 하나에 만약에 여러 개의 이슈를, 여러 개 기능을 하는 CPU를 한 대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넣으면 이제 비용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퓨전 아키텍처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도메인 역할을 하는 CPU들을 같이 넣는 그런 아키텍처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러한 보안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사들 요구사항에서도 요즘은 이제 퓨전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안이 어려운 건 사실은 이것 때문이죠. 앞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고 공격 사례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출시할 당시에는 그거를 다 방어하고 패치를 다 적용하고 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취약점은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만 봐도 10년 전에 나왔던 취약점을 수정 패치를 안 하고 있다가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빙 타겟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미래 자동차 기술은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CITS라고 해서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운행하는 환경, 그러니까 도로, 그리고 신호등, 그리고 도시의 여러 인프라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러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기술이 반드시 이제 V2X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V2X는 자동차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수많은 기기들과 어떻게 통신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프로토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표준이 나오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보안 표준들 또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자동차와 연결되는 공격 접점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보안 디자인 컨셉에서 이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펜드 인 뎁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층 방어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차량 외부의 네트워크와 차량의 접점, 그리고 차량 내부 네트워크 간의 분리, 그리고
뭐 하나의 ECU 내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리고 펌웨어나 뭐 OS 단의 또 분리,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방어 영역이 뚫리더라도 이제 다음 단계에서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디펜드 인 뎁스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뭐 몇 번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랑 홀리스틱까지 가면 결국 미래의 자동차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 둘러싸여서 아까 보셨던 RCTS 환경에서 운영이 될 거고, 그 환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위협보다 훨씬 더 많은 보안 위협들이 닥쳐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뭐 IT 보안 쪽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이 모든 공격 접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차량 보안 설계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안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서 우리 LG전자뿐만 아니라 전자랑 이제 협력해서 같이 제품 개발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이제 LG전자의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뭐 공급하시는 소프트웨어나 제품의 품질도 보안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